저는 네 형제 중 큰 며느리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되었고, 그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두 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땐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큰 며느리셨고, 또 종가집이다 보니 명절만 되면 사돈의 팔촌까지 집안에 몰려들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인사 오는 사람이 줄줄이 이어지고, 부엌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반나절 내내 설거지를 해도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서럽고 억울해서 명절만 다가오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남들은 명절이 즐겁다는데 저한테 명절은 고통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건 오롯이 제 몫의 제사뿐이었습니다. 제사만 4번, 명절은 2번.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 제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한 날로 합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줄였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 위로했지요. 시동생들은 어떨까요? 한 명은 우리와 사이가 틀어져 몇 년째 얼굴도 못 보고 삽니다. 나머지 2명은 제사 때, 명절 때 꼬박꼬박 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뿐이에요. 제사 비용을 보태준다든가 음식 장만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건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빈손으로 와서 밥 먹고 말 몇 마디 하고 가버립니다. 서운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내가 그래도 제일 잘 살고 나으니까 이해하자. 내가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아버님 기일 때 일이었습니다. 시동생 하나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 갈수록 음식이 줄어드는 것 같네요.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어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옆에 있던 동서는 또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형님, 원래 큰 며느리는 손이 크다던데. 형님은 나이 들수록 손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 대꾸도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사실 저도 완전히 잘한 건 아닙니다. 동서들이 결혼할 당시 술에 취해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제사 준비 안 해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땐 그저 시동생들 장가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큰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지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제 입을 제가 쥐어받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보니 이제는 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사 4번, 명절 2번, 해마다 돌아오는 그날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직장도 다니며 일까지 하려니 몸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동서들은 다 직장인이고 저 역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연차를 쓰며 제사와 명절을 준비합니다. 동서들은 그저 와서 밥상 앞에 앉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모이면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명절을 없애자고. 나도 나이가 들어 힘들고 앞으로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나처럼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사도 차츰차츰 없애야겠다고 그렇게 말할 생각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 시동생들이 반발할 겁니다. 원래 하지도 않으면서 불만만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전쟁터에 나가는 각오로 덤벼야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합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웬만하면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지 못하면 제 아들 내외가 똑같이 짐을 떠안게 될 테니까요. 물론 한바탕 시끄러운 소동이 있겠지만 그것조차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를 나가는 심정으로 맞서려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건 아니겠지요. 어쩌면 이제는 큰 며느리로서의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마저 흔들릴 테니까요.